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작년 연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다 밀어놔가지고 이번 주에 막 온갖 유튜브 채널을 다 갔다 왔는데 맨날 같은 말만 하고 오고 있는데 뭐 참 시장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그 시점에서는 참 야 놀랍다 새롭다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차분하게 그래서 요즘 섹터 얘기 분들이랑도 얘기하고 하나하나씩 좀 듣고 있는 중인데 네. 뭐 영경찬 연구원이랑도 이제 매주 다음 주를 체크하는데 아까 방금 내가 아침에 물어봤지만 야 올해 이익 기대 수준이 진짜 높네요. 네,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낮아졌는데 전체 실적은 올라갔어요. 모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다 거의 뭐 연결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게 차트를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오케이 그 뒤에 좀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랑 뭐 차트보드 있는 거 쭉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든 당선인이 다음 주에 취임을 하죠. 취임식이 20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로이터 뉴스 보니까 레이디 가가가 공연한다고. 그래. 아, 네. 되게 TMI네요. 어쨌든 이 취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각들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랑 부양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뉴욕 증시 끝나고 나왔습니다. 한 2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예상치였는데 1.9조 달러 정도로 나왔으니까 예상대로 나왔죠. 투트랙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현금 지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뭐 생계를 보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미국 경제를 새로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단기적으로는 2,000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인당 600달러 지불하기로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400달러를 줘가지고 2,000달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먼저 이 결정이 됐고요.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220만 원 정도 돼요. 개인당, 가구당 아니고. 현금 주니까 부럽네요.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이 무슨 소리야. 어쨌든 1.9조 달러의 이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날 그 취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일 날 가장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할 거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과할 것 같아요. 민주당 인사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고 공화당 인사들도 좋아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렇게 뭐 크게 뭐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국무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인 옐런이 될 것 같다라는 거는 뭐 나쁜 메시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옐런이 된 다음에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아이 뭐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노동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라는 점은 좋은데 이게 FRB 의장 자리에 있을 때랑 그 재무부 장관 있을 때랑 이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당연히 건정성에 대해서도 이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민주당이 어떤 장기적으로 균형 재정을 추구했던 민주당의 어떤 과거 모습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좀 모든 걸 좋게 해석하니까 저희 증세 논의가 모든 게 지나고 난 뒤에 할 거다. 올 하반기에도 안 한다.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정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각하거든. 맞아요.
거기다가 요새 금리도 좀 심상치 그쵸.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지금 얘기하면 다들 좀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인데 저희 둘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근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애써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둘 다음에 다 봅시다. 체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두 번째 일정 정리한 거는 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확정 아니고요. 빠르면 16일 날 어떻게 조정할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것 같고 뭐 9시 넘어서 식당 운영 못하는 거 이거는 좀 완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체육시설 있잖아요. 헬스장들 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최근에 되게 위축됐었는데 한국 경기에 대해서 내수에 대해서 날씨도 그랬고요. 최근 확진자 수 좀 감소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이슈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 일정 중에서 22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2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말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발표했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일각에서는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할지 좀 몰라서 이거는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다 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차트 말씀드릴까요? 벌써 네. 차트로 옮겨 놓으셨네요. 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또 다른 게 IT 쪽 위주에서 시클리컬 위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게 선진국 쪽에서 이머징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약간 지금 일주일 정도로만 느낌을 보면은 2005년, 6년 이때랑 좀 비슷해요. 거의. 난 그때로 안 갈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들어올 거다. 이머징 이 얘기를 너무들 많이 하네. 2005년, 7년에는 외국인들 안 샀어요. 외국인들 팔고 미래에셋이 그쵸. 샀지. 근데 이제 그쵸. 국내 그때 펀드 붐이었죠. 국내가 샀는데 그때는 글로벌 교역이 막 활성화될 아니, 때였잖아. 이거 달러 약세. 뭐 근데 중국이 한창 이렇게 강해질 그러니까. 때였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하네.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중국 경제 수출 지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부양책 할 거고 하면서 달러는 약하고 소재 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위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 업종 차트인데 소재면은 보통 화학, 철강 이런 거잖아요. 뭐 한국이랑 다르게 그 미국은 소재 업종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이 소재 업종 내에 있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의 비중이 소재 업종 지수 발표되고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소재 업종이 강하다는 거고요. 강한 이유는 이 올해 경기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부양책 때문에 소재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밑에 차트도 비슷합니다. 이머징 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머징 주가 지수가 지금 2007년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MSCI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통이라면 좀 쉬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 S&P 500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S&P 500이랑 MSCI랑 비교한 거 봐라.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았다. 갭은 아직도 메꾸려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런 강력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가 거죠. 말했던 게 그거예요. 이머징 강세, 달러 약세 이걸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많이 주가 지수가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냐? S&P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돌았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좀 IT 기업들, 커뮤니케이션 기업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그 시장을 이끌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정상화라든지 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기대감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 이런 데 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최근에 좀 달라진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실적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은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가지고 계속 트래킹 하던 거를 2020년 실적에서 2021년 실적으로 바꿨어요. 이제 2020년 실적 추정치 나올 게 별로 없어가지고 21년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은 지금 182조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코스피 200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근처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185조인가로 사상 최고치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당연히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왔으니까 뭐 실적도 사상 최고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 오르는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올린 느낌이 강해가지고 약간 좀 찝찝하다 떨떠름하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요 이 코스피 영업이익이 지금 일주일 동안 0.63% 올라갔는데 0.63%를 뭐가 올렸느냐 이거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깎아먹었고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IT 금융, 소재산업재 에너지입니다. IT가 좋고 뭐 금융 같은 경우도 금리 올라가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재산업재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센 거죠. 수요 기대감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재 기업들 강한 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강한 거, 여기에다가 국내 이 소재 산업재 시클리컬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올해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겁니다. 되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적이 좋아진다고 추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올드 이코노미들이 실적이 확 좋아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추정치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약간 잠깐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4분기 실적은 안 나오고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때는 보통 연간 실적도 같이 조금 하향 조정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버텨줄지 이게 좀 지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마리화나 얘기하기 전에 그 일정 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6페이지 보시기 전에 제가 월요일날 자료 쓰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뭐 TSMC 생산 생산 중단 가능성 얘기도 나왔고 현대차 애플 협업 가능성도 나오고 또 하나 나왔었던 게 이 MSCI에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오늘이 15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14일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알리바바랑 텐센트를 거래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MSCI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요인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박살났느냐?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에는 반응하고 나쁜 뉴스에는 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과열도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리화나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6페이지 보면서 마리화나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너무 좋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도 한번 썼잖아요, 이거. 2017년 했었는데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이게 한동안 안 좋았어요. 보통 이게 0이 1이 될 때 가장 좋고 1이 2가 될 때 3이 될 때 이때는 약간 별로 재미없잖아요. 처음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합법화된 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11월 이후에 주가가 마리화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은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용이 될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야 진짜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폭이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를 이 맨 위에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틀 전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마리화나를 저희는 담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음료수로도 마셔요. 맥주처럼 취하죠. 마시면은 막 이렇게, 그쵸, 담배처럼 안 피고 마시는 건데, 이게 음료수가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뭐 스파클링 워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맥주처럼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서 파는데,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난주에 최초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전체 주는 아니고 콜로라도 주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대중화 될 거다. 마리화나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나왔다 라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더 좋았죠.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마리화나 음료수 만드는 회사는 이 몰슨 쿠어스라는 맥주 회사랑 이 마리화나 업체 헥소라는 회사랑 둘이 합작으로 한 거고요. 몰슨 쿠어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은 밀러 맥주 만드는 데입니다. 나름 유명한 맥주 회사에서 이 마리화나로 인한 음료수나 식품들이 늘어나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마리화나 음료수 업체를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어떻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마리화나 담배 파는 데서, 뭐 캐나다에서만 구입 가능하는데 거기에서 파는 데서 같이 음료수도 팔고 하더라고요. 한국 들어오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허용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내가 저 코가 막혀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 아니 목소리는 멀쩡하신데요? 다 나왔는데 또 이러네 오늘. 전에 그 비염 여러 개 녹음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것 같아.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자료 보시고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노천 차장은 뭐 워낙 이제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오늘 또 크리에이티브도 올라가죠. 네, 아마 오늘 오후에 지연 씨랑 찍은 거 올라갈 겁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무슨 내용이죠? 오뚜기랑 뭐 이렇게 HMR 산업에 관련된 얘기들. 오리나 연구도 같이 가지 않았었나? 오리나 연구원님은 이제 오뚜기 스프 먹을 때 잠깐 꼈어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